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문득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정작 내 손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40에서 60 사이는 가을과 같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는 식었지만 아직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은 오지 않은 시기, 열매를 수확해야 할 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시기가 되면 불안해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자식들은 품 안을 떠날 준비를 하며 노후에 대한 걱정은 밤잠을 설설 설치게 만들지요. 그래서 몸에 좋다는 보약을 찾아다니고 갑자기 안 하던 운동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늘이 내린 기운, 즉 천기를 아는 사람은 결코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몸을 혹사하거나 비싼 약으로 생명을 연장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시기에 무엇을 더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킬까를 고민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은 인생의 품격을 완전히 바꿔놓을 4가지 천기 누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책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이 결정적인 20년을 어떻게 경영해야 후반전 인생이 고생이 아닌 축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뜨거운 지침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내일을 살아갈 단단한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진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비움의 미학.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쌓으십시오. 우리는 평생 가지는 법만 배우며 살았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남들보다 더 비싼 옷과 가방. 그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쉴 새 없이 채웠습니다. 하지만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며 깨닫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줄 알았던 물건들이 사실은 나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는 물건들이 구석구석 쌓여 있지 않나요? 언젠가 쓰겠지 하며 쌓아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시야를 가리고 길을 막고 있습니다. 물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뇌는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씁니다. 저거 치워야 하는데, 저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풍수지리에서도 말합니다. 기의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적은 잡동산이라고요. 40대 이후의 건강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공간이 비어야 공기가 돌고, 공기가 돌아야 사람의 혈색이 돕니다. 우리가 물건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는 남들의 시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창회에 나갈 때 매일 가방, 이웃집 차보다 조금 더 좋은 차.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비싼 명품을 걸쳤다고 해서 나를 우러러보지도 않고 소박한 차림이라고 해서 나를 멸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내면의 기품이 사람을 빛나게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평생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옷은 몸을 가리고 추위를 막기에 충분하면 그만입니다. 음식은 허기를 달래고 영양을 주면 충분합니다. 40, 60세대에게 미니멀리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며 머릿속까지 복잡해서는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사십시오. 쾌적하고 단순한 환경에서 지내는 것, 그것이 비싼 보약 10첩보다 낫습니다. 두 번째 지혜, 인연의 정리. 불타는 쓰레기통 옆을 떠나십시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실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사람입니다. 특히 나를 갉아먹는 소모적인 인연 말입니다. 중국에서는 난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썩은 사람 혹은 질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죠.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찜찜해지며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나를 깎아내리려는 사람들. 젊었을 때는 인맥이 자산인 줄 알고 그런 사람들과도 억지로 웃으며 어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난인들과 싸우느라 시간을 쓰는 건 불타는 쓰레기통 옆에서 불을 끄겠다고 부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싸우지 말고 멀어지십시오. 누군가 나를 모함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예전처럼 왜 그러냐며 따지고 들지 마세요. 그들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의 복수는 무시와 망각입니다. 그들이 던진 독서를 가슴에 담아두고 밤새 되새김질하는 것은 그들이 던진 쓰레기를 내 방에 들여놓고 냄새를 맡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수준이구나 하고 지나가십시오. 엮이지 않는 것이 최고의 승리입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풀겠다고 구구절절 설명하지 마십시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설명이 필요 없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설명해도 믿지 않습니다. 중년의 품격은 입은 닫고 귀는 여는 것에서 나옵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남은 자리에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소수의 사람과 나 자신을 앉히십시오. 마음이 고요해지면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 자식이라는 이름의 굴레를 벗어라.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산다. 대한민국 부모들만큼 자식에게 헌신적인 부모가 또 있을까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아껴서 자식 뒷바라지하고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자식들 집 해주고 차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십니까? 자식들이 그 희생을 다 알아주던가요? 자식은 손님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내 몸을 통해 이 세상에 온 소중한 손님일 뿐입니다. 손님은 때가 되면 떠나는 법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가 떠나야 할 손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부모와 자식 관계는 지옥으로 변합니다.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식의 자립심을 꺾는 일인 동시에 내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운명이 있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운명이 있습니다. 자식이 겪어야 할 시행착오를 부모가 대신 겪어줄 수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미안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십니까? 돈 없는 부모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 자식에게 짐이 되는 부모, 그리고 매일 우울한 얼굴로 자식의 전화를 기다리는 부모입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스스로 행복해하는 부모의 뒷모습입니다. 부모가 자기 삶을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이제 자식에게서 눈을 떼고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자식 결혼 자금 보태주느라 노후 자금 탈탈 터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지 마십시오. 자식들은 젊습니다. 고생 좀 해도 다시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지금 가진 것을 잃으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꽃을 심으십시오. 등산을 가십시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고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를 가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즐거움으로 꽉 찼을 때 자식들은 비로소 여러분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혜는 몸의 근본을 지켜라입니다. 보약보다 무서운 것이 습관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입버릇처럼 하시지요? 맞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와 같아서 오래 쓰면 부품이 닳고 기름이 마릅니다. 하지만 기계와 다른 점은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억지로 하는 운동은 독이 됩니다. 40대 이후에 갑자기 근육을 만들겠다고 무거운 기구를 들거나 남들 따라 마라톤을 하는 것은 몸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중년의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무리한 운동은 관절을 상하게 하고 활성산소를 뿜어내어 노화를 촉진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햇볕을 쬐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기혈은 순환됩니다. 몸이 비명을 지르는데 억지로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운동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소박한 식사가 명을 늘립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력은 떨어지는데 입은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기름진 고기, 달고 짠 음식들, 이런 것들이 혈관을 막고 몸을 무겁게 합니다. 성인병의 대부분은 많이 먹어서 생깁니다. 옛 선비들이 즐겼던 거친 음식, 제철 채소, 소박한 된장국이 우리 몸에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배를 80%만 채우십시오. 약간의 허기짐이 오히려 세포를 깨우고 정신을 맑게 합니다. 비싼 영양제 챙겨 먹기 전에 오늘 내가 먹은 한 끼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생각하십시오. 한의학에서는 모든 병의 근원을 칠정, 즉 감정의 지나침에서 찾습니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너무 근심하면 비장이 상하며 슬퍼하면 폐가 상합니다. 우리가 겪는 통증의 상당 부분은 사실 마음의 응어리에서 온 것들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만큼 중요한 보약은 없습니다. 걱정을 머리맡에 두고 잠들지 마십시오.
오늘 일은 오늘로 끝이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믿음으로 깊은 잠에 드십시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스스로를 수선합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 애쓰기보다 낮 동안 마음을 편히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건을 비우고, 사람을 가리고, 자식을 놓아주고, 몸을 아끼는 것. 이 네 가지는 사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부터 딱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당장 집 구석에 안 쓰는 물건 하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글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벗어 던지고 진짜 나라는 알맹이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이 시기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만의 속도로 여러분만의 향기를 내며 걸어가십시오. 마음이 넓어지면 병이 물러가고 생각이 고요해지면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삶의 지혜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햇살 가득한 길만 걷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깊은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법입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